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반등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어떤 특히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니까요. 지금 이제 특히나 실적 관련되는 부분 컨센서스가 상회되는 것으로 기대다 보니까 기관들의 어떤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이제 뭐 삼성증권에 나왔고 오늘은 헬스케어 관련해서 키움증권에서 근데 이제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이제 매수로 등급은 이제 의견을 올렸어요. 근데 목표 주가는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삼성증권도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12월 달에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 유럽 공국이 시작되어서 분명히 이 부분들이 수치상으로는 변경이 되어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5,848억, 예, 영업이익은 905억 정도. 그래서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해서 다 늘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는 좀 줄었습니다만 전분기 3분기 대비해서는 3배 가까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좀 견조하단 말이에요. 주가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오늘 헬스케어의 어떤 반등의 폭이 이제 셀트리온보다 컸던 부분들이 이러한 영향이 있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지금 윗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기존에 이제 램시마, SC, 트룩시마, 호주마 매출이 고르게 증가한 가운데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이 되고요. 추가 공급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관들은 여전히 보면요. 이 확정 보도된 계약만 반영하니까 레키로나가 하나 더의 어떤 이제 계약건들이 뭐 유럽이든 어디든 좀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오기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컨센서스가 더 올라가서 기관들의 어떤 수급도 개선될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어떤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늘어납니다. 이게 레키로나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관들이 이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 올리는데, 자, 그래서 레키로나만 좀 나오면 좀 더 상승 어떤 탄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성장 동력은 기존의 이제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입니다. 이 기존에 이제 3마 말고 그 램시마 SC가 직판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주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유플라이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올해 연말로 예상되고 있는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 미국에서 예, 작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이제 스텔레라라든지 램시마, SC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어떤 파이프라인과 이 기대와 매출 정대가 이제 시장이 이제 이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앞서 어떤 실적과 지금 올해 어떤 실적의 어떤 개선들이 상당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오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은 꾸준히 이제 초기 시장을 셀트리온이 선점하면서 이끌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어떤 장기 성장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존의 이제 빅파마들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 진입으로 그리고 이제 향후에 보면 이제 뭐 우리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키투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암제 중심으로 2025년도부터는 또 급성장하는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어떤 위주에서 항암제가 훨씬 이제 시장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더해져서 2030년도까지도 IQV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성장률은 이제 초기보다는 좀 줍니다만 이 시장 자체가 블록버스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성장은 계속 된다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는 이제 이 가격 위주의 어떤 형태라고 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들이 상당히 좀 필요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FDA가 오리지널하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교체 처방이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셀트리온 입장에서 미국 시장의 어떤 진입이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인플렉트라의 어떤 이 점유율 상승들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또 나왔던 기사를 보면 한국경제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독이냐 약이냐 뭐 이런 어떤 좀 섹시한 제목으로 기사를 좀 달렸는데요. 이 뭐 약이죠, 당연히. 예, 당연히 약입니다. 그래서 그 좀 잘못된 기사도 좀 있긴 있는데요. 불붙은 셀트리온 겨우 조금 올라갔는데 이걸 불붙었다라고 보기보다는 한 진짜 한 2, 30%가 올라가서 한 20만 원대 한 중반 정도 올라갔을 때 나오는 건데, 떨어질 때는 지금 52주 신저가를 1월 초만 하더라도 계속 이제 하고 있다가 겨우 이제 회사가 그 이사에 열어가지고 자사주 매입하면서 18만 원대에서 이제 한 20만 원 부근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대로 된 어떤 반등은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원리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사주라는 회사가 이제 자기 돈으로 그 주식을 매입을 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거니까 시장에 돌고 있는 유동 주식 수를 줄인다는 어떤 공급 차원에서도 분명히 있고요. 회사가 이제 자기 돈을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말은 그 가장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리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지난 과정과 앞으로의 과정을 봤을 때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1000억대나 셀트리온이라든지 헬스케어 500억 들여서 산다는 말은 그 회사의 어떤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시장에 알려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1000억대면 작은 돈 아니집니다.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저평가에 대한 인식을 시장을 제고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든지 수급 개선이라든지 신뢰 회복을 끌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걸 떠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자들 아니면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수급의 어떤 개선과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평가 인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이 이전까지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익의 배분보다는 재투자가 우선이라고 작년에 이야기했다가 실제로 2012년에 주가 부양,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2018년도까지 끊임없이 그 셀트리온은 주가가 좀 안 좋아지면 자사주 그 매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주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했는데 이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도 잘못인 거고요. 그래서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진짜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로 그 돈을 대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차입을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 지금 문제가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이제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 초기에 이렇게 그 차입을 해가지고 할 정도로 했던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반사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미국에서는 성장 기술주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국내에서는 이제 뭐 경기 민감 섹터들이 한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이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적인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 국내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셀트리온도 이제 과거에 어떤 장기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어떤 자사주 매입은 상당히 어떤 수급 개선이라든지 저평가 영역에서 하는 거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급 개선을 단기 보면 오늘 이제 기관도 좀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은 요거 좀 올라와 했다고 좀 이제 매도가 좀 나오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매수를 많이 했죠.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좀 줄었고요.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수급 개선의 변화가 이제 상당히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12월 달에 이제 조금 이제 수급이 개선이 나왔다가 이 배당락 이후에 이제 바꾸었다가 다시 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4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 이어지는 1분기까지 좋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그렇기 위해서는 레키로나의 어떤 추가 계약이 빠르게 지금 회사에서
조금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가 얼마만큼의 어떤 이제 경쟁력을 직판 체계에서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2020년에서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뭐 아바스틴이라든지 스텔라라든지 이런 것들의 반영이 지금은 거의 주가에는 반영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는 2030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그런 관점에서 2030년도까지 매년 한 개를 이렇게 개발하고 승인받고 이렇게 내겠다 하는 부분들의 어떤 반영들이 주가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어떤 이슈로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에서는 저는 25만원 정도까지의 어떤 흐름들은 이 실적과 더불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시발점이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이 이제 20만원이 될 거고 22만원 요런 코스로 순차적인 어떤 1차, 2차, 3차로 20만원, 22만원, 25만원까지 흐름들을 4분기 어떤 실적 이후에 어떤 수급 개선으로 조금 이제 반영이 어떤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25만원대까지의 어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수급 개선으로 이제, 뭐 30만원까지 어떤 도전들이 올해 어떻게 좀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셀트리온이 올해 지금 가야 될 어떤 순서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얼마만큼 빨리 갈 것이냐, 천천히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회사가 방만하게 한다든지 작년 같은 어떤 경영 구조라든지 시장 친화적이지 못한 흐름이 오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근 같은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합병의 어떤 계획까지 회사가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런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